네, 두 번째 순서 윤상호 기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뭐 아직 좀 이르긴 한데 4월 첫째 주고 내일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잠정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날이죠.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.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잠정 집계해서 분기 끝난 직후에 발표를 합니다. 네.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하는 곳들이 더 많고 그리고 삼성전자,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세부 내용은 이제 월 말에 그렇죠. 하는 네. 컨퍼런스 콜에서 뭐 공개를 하죠. 우리 윤 기자께서 매 분기마다 삼성하고 LG가 같은 날 대부분 가이던스를 발표하잖아요. 그죠? 네네. 그래서 비교를 해 주시는데 올해 이제 1분기 뭐 관심은 역시 삼성전자예요. 네,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네. 컨센서스가 네. 매출액 72조 4,400억 원, 72조. 네. 네. 영업이익은 5조 600억 원 5조 6배. 내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로는요. 네.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% 중반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600%, 네. 700% 가까이 성장한 수치고요. 전년 동기 대비 네. 매출액은 14% 정도 네. 그리고 영업이익은 700%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. 근데 일단 지금 이 수치보다 네. 더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- 게 최근의 분위기입니다. 이런 전망보다 네.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매출은 70조를 넘기는 거고. 네. 그죠? 작년 4분기 70조를 한번 넘겼었어요. 그죠? 네네네. 근데 매출은 70조를 넘기는 거고. 영업이익은요? 영업이익은 뭐 5조 600억 원 5조 600억 내외가 이제 컨센서스인데 이거보다 음. 더 잘 나올 것 같다. 더 잘 나올 것 네. 같다. 그러니까- 6조 원짜리 넘어갈 수도 있다.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. 네. 뭐 5조 원대 중반까지도 네. 볼 수 있는 거 아니냐. 5조 이게 이제 왜 중반까지. 그러냐면 네. 두 개가 다 좋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죽을 쓰는 상황에서 그렇죠. 네. 모바일이 이제 받쳤는데 음. 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모바일도 마케팅 비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빠졌었는데 네. 이제 1분기에는 갤럭시 S24가 잘 나왔지 팔렸죠.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뭐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음. 이러다 보니까 모바일도 좋고 음. 그다음에 메모리는 흑자 전환하고 네. 그래서 DS 전체가 흑자 전환 음. 뭐 이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지금 뭐 1,300원대 중반 왔다 네.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러니까 뭐 실적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음. 보는 거죠. 그럼 이제 뭐 아직 내일 발표는 안 됐겠지만 그 반도체 네. DS 부분은 전망치가 어떻게 나와요? 지금 증권사별로 이제 계속 나오던데 하나씩. 뭐 가장 최근에 보고서를 낸 흥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. DS 쪽 영업이익을 어. 9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 네. 메모리가 한 1조 5천억 원 이익이 나고 이익이 나고 낸드에서 안 좋다. 근데 이제 D램이 예를 들면 네. D램은 2조 2천억 원인데 아. 이제 낸드 파운드리 LSI가 까먹는 거죠. 나머지 아까 그래도 그러니까 한 6천억 원 정도를 까먹는 거죠. DS 아니, 전체적으로는 1조 넘게 까먹는 거죠. 그러네. 네. DS 전체적으로는 DS 전체로는 한 9천억 원 정도 9천억 원, 1조 흑자가 날 것 원짜리. 같다.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. DS 전체 영업이익이 한 7,4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. 네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이 네. 한 1조 8천억 원 정도 할 것 같다.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낸드나 파운드리나 LSI가 이제 까먹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D램이 조금 덜 버니까 아까 까먹는 건 비슷한 수치니까 그러니까 조금 적게 잡힌 거고요. 그리고 뭐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DS 부분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나올 것 같다. 아, 1조. 네. 여기 이제 D램이 이제 2조 정도 하고 2조 정도 하고. 좀 덜 까먹는다라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조까지도 본다. 네. 그러니까 이 변수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D램이 흑자를 기록하고 어느 정도 나오는 건 맞는데 네. 자 낸드 파운드리 LSI가 얼마나 까먹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.
그 LSI 쪽도 괜찮지 않을까요? 갤럭시 S24가 잘 팔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네. 이제 LSI 같은 경우에는 네, 엑시노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리고 엑시노스도 갤럭시 S24하고 24 플러스에 병행 탑재된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제일 잘 팔리는 모델은 울트라거든요. 울트라가 옛날 울트라는 노트급. 이제 울트라는 퀄컴이 들어간 거죠. 물론 이제 울트라에 들어가는 퀄컴은 갤럭시용 스냅드래곤이라고 해서 네.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만든 건데 네. 자 그러면 파운드리 자체는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네.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런 뭐라 해야 되나 그 까먹는 부분들에 대한 계산들이 네. 조금씩 다 다른 게 또 네. 그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작년 1분기 실적을 보고 있는데 뭐 올해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DS가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 전환이 이제 전체적으로 가능하다 이건데 작년 1분기에 적자가 4조 5,800억이었더라고요. 네, 4조 6천억 원 정도 네. 나왔죠. 그리고 재작년 2022년에는 이제 정상적인 시기였는데 그때가 영업이익이 8조 4,500원. 네, 네. 그러니까 여전히 갈 길은 멀다. 그죠? 그렇죠. 흑자 전환하지만 옛날에 그 돈 잘 벌던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제 계곡을 벗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네. 이제 계곡 이제 이 벗어나 올- 초입이네. 초입인 거죠. 그 예전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20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꼭대기에서 약간 꼭대기 근처에 있었던 맞아요. 시절이고 네.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 2022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0조 나왔었거든요. DS가. 그러니까 10조 가까이 뭐 못해도 한 7, 8조 이상을 하던 반도체인데 지금 이제 그러다가 확 떨어졌죠. 확 떨어져서 네. 이제 올해 1분기에 1조 이익 흑자를 낸다 이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추세면 2분기도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? 어차피 이제 저 가격도 오를 거고. 지금 가격도. 2분기 숫자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네. 뭐 2조 후반에서 3조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라고 네.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. 네. 현재로서는. 그러면 뭐 이거 내일 이제 잠정 실적이 아침 8시쯤 나오잖아요. 8시 네. 반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물론 이제 잠정 실적도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부별로 발라서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자 컨센서스보다 매우 상회한다라고 보면 변수는 왜냐하면 갤럭시 S24라는 애가 얼마나 팔렸는지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이 반도체 쪽에서 좀 더 변화가 컸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내일 실적이 이제 궁금해지는데. 자, 그 다음 LG전자 한번 볼까요? LG전자는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?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은 21조 2,5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2,900억 정도.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자릿수대 중반 정도 성장하는 거고요. 네. 근데 영업이익은 이제 한 10%대 중반 정도 하락하는 숫자입니다. 이익이 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? 아무래도 이제 경쟁 심화 문제가 있죠. 그러니까 소비심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가전이 지탱하는 회사 아닙니까? 여전히 뭐 전장 쪽 하고 있지만 그죠? 그러니까 전장이 이제 뭐 흑자 나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 네. 절대적인 이익은 생활가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이 정도도 되게 잘하는 건데 음.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주변을 돌아보셔도 알겠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네.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아직 안 살아나고 있는 건 맞아요, 맞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생활가전이라는 게 뭐 매년 교체하는 수요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TV가 네. TV도 이제 덜 팔린다라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요즘은 마케팅이 심화됐다라고 이게 비용을 한 대를 팔기 위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. 네네. 광고를 좀 더 해야 되고 네. 뭐 이런 LG전자는 2분기는 어때요? 전망 같은 게 나오나요? 20조 원 정도 네.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7천억대. 근데 LG전자는 이제 상저하고 그렇죠. 항상 이게 그렇지 뭐. 있어가지고 네. 한 분기 좋으면 한 분기 안 좋고 네. 한 분기 좋으면 한 분기 안 좋고 요게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고하저죠. 큰 틀에 분기별로 보면 분기 단위로 네, 보면. 분기별로. 근데 이제 상반기가 조금 떨어지고 하반기가 좋고 네. 이래서 이제 상저하고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계절성을 탑니다. 네. 왜냐면 이게 또
아까 이제 생활가전이랑 또 연결이 있는데요. 네. 이게 이제 또 에어컨 쪽이 어떻게 잡히냐. 그건 2분기에 잡히잖아요. 보통은. 그리고 또 변수가 뭐냐면 LG 이노텍이 있습니다. 이 연결 기준. 연결로 네. 하니까.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못 하고 있으니까 네. 뭐 큰 변수는 아니고 네. LG 이노텍이 이제 2분기가 사실 제일 안 좋은 시점이잖아요. 네. 이 부품 공급 사이클상. 네.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. 아무튼 1분기가 뭐 삼성만 놓고 본다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. 아직 멀었는데 하이닉스는 나오려면. 그러니까 이게 이 뭐야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나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의 또 방향성이 보이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반도체가 그렇죠. 있으니까. 근데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출액은 한 12조 원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은 뭐 한 1조 5천억 원 정도 1조 5천. 나올 것 같다. 음.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디램에서 네. 매우 좋은 성적이 예상된다. 낸드 쪽은 뭐 여전히 안 좋을 거고. 하이닉스도 뭐 낸드는 왜냐면 낸드는 지금 시장 자체가 네. 비근한 예로 파두 같은 기업이 있죠. 그러니까 뭐 네, 그럼 여러 얘기가 네. 오갔으니까 네. 뭐 낸드가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. 그러니까 내일 실적이 나오면 다음 주에는 뭐 기사로 하나 또 바로 기사가 나오겠죠. 여러 가지 분석 기사. 네, 네, 뭐 뭐 나올 저희를 텐데. 포함해서 네. 뭐 내일 아침 실적 한번 보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잠시 후에 또 오겠습니다. 예.